지난해 휴업이나 폐업을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15,800개가 조금 넘습니다. 폐업이 14,300곳이 넘고요. 휴업은 1,400건이 넘습니다. 자, 매일 공인중개사 사무소 한 45곳 정도가 아예 사업을 접거나 중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중개사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 1년 동안 매매 계약을 한 건도 못했다. 그리고 20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을 했지만 지금이 가장 힘들다. 여태 모은 돈을 조금씩 축내면서 겨우 버티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매매 거래 현황을 최근 연도별로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2021년에는 101만 5천 건 정도가 됐고요. 22년에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50만 8천 건이 조금 넘었는데요. 완벽한 반토막이죠. 23년에도 51만 7천 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2021년 최고가를 찍을 때보다 매매 거래가 반토막이 됐다. 매매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아파트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매도하려고 내놓으신 분들 마음이 좀 조급해지시죠? 여러분, 당근마켓 아십니까? 중고거래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헌옷, 가방, 의자, 책상, 소파 이런 것의 중고거래인 줄 알았는데 아파트까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순간 많으실 텐데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파트까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아파트를 거래를 한다라기보다는요, 당사자 간의 직거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보면서 10억 원 이상의 알짜 아파트 매물이 딱 있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30억, 40억짜리 아파트들도 나와 있습니다. 당근에. 지난해 누적 가입자 수를 제가 보니까 3,600만 명 정도 됩니다. 월간 이용자 수가 한 1,9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용자 수를 보니까 국민 3명 중에 1명은 한 달에 한 번은 이 당근을 이용하는 셈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당근 참 많이 컸네요. 제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숫자가 아니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만 더 지나면 당근에서 미분양 아파트도 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보통 언제 많이 하냐면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하거나 또는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에 증여성 거래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런데 최근에는 거래가 너무 안 되고 있고 매물만 자꾸 쌓이다 보니까 당근,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 이런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맘카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매물을 내놓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경우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거래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중개 수수료를 조금이나마 좀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한몫하겠죠. 직거래를 하면 이 부동산 수수료를 좀 아낄 수 있다, 이겁니다. 수수료가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10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는 보통 한 5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죠. 0.9% 이내에서 경우에 따라 차등되기도 하고 0.9%라고 하더라도 한 0.4%, 또 뭔가 좀 이상한 어디에서는 또 0.5% 이렇게 서로들 주고받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아셔야 됩니다. 수수료를 아끼려고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직거래를 할 경우 계약 사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래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실제 이 주인이 맞는지 당사자를 좀 확인도 해야 되겠죠. 등기 서류도 좀 챙겨야 되겠죠. 임차인의 어떤 그 권리관계도 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여러 분야를 확인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챙기기에는 직거래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만 이게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경험이 많은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혼자서 척척 다 알아서 하십니다. 사실 요즘에는요,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알아보고 이 계약서 작성할 때만 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해서 주느냐,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통 임대차 계약과 또 기간 만료 연장 계약을 대행하는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 줍니다. 또 매매 계약서를 대행하는 경우는 한 20만 원 정도 주고받죠.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이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인중개사 한 분을 연결해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걸 좀 주의하면서 직거래를 하면 좋을까요? 임대차 거래보다는 매매에서 좀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거래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권리관계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만약에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죠.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직거래 하실 때
계약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계약 사기나 하자 발생할 때 그 책임은 모두 다 본인이 져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는 꼭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위례 지역의 아파트 거래는 좀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건 아닌데 꾸준하게 문의 전화는 들어오고 있어요. 갭 투자를 하시려거나 상급지로 갈아타고자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전화 주시거나 상담 문의 주시죠. 또 특히 또 지방에서 갭 투자하려고 지켜보셨던 분들의 문의가 많아지기도 했고 실제로 매수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매매 보수적이어지고 거래가 줄어든 건 확실합니다. 거래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물량이 쌓여서 혹시 매물을 또 내놓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가격을 낮춰가면서 내리는 분들은 없습니까? 금매로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요새 매매가 이루어지는 건 대부분 금매 중심의 매도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표님의 그 거주지가 제가 알기로는 하남시 쪽이고 그 근무지는 위례 지역이거든요. 그럼 지금 두 군데를 다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시면서 경험을 해보실 텐데 거기에 직접 거주를 해보시는 분 입장에서 하남이 좋습니까? 위례가 좋습니까? 그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취향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해요. 하남은 아시다시피 미사역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이 된 지역이고 위례 지역 쪽도 마찬가지로 신도시가 돼서 이루어진 지역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역세권 좋아하고 단지 안에서 편리하게 생활하는 거 좋아하는 중심의 젊은 층들이 많이 선호하고요. 미사는 아무래도 주변 인프라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또 한가로움이나 여유로움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쪽을 선호하시죠.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아무튼 직거래를 할 때는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하시고요. 이 전화 통화된 김에 위례 지역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봤고 또 이 위례와 하남을 비교해달라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생각난 김에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세 사기가 판을 치는 사건들이 좀 많이 발생하면서 중개사를 믿을 수 없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상 중개사분들의 99.9%는요 정말 선량하고 열심히 그 지역의 전문가 분들이십니다. 정말 간혹 0.01%의 이상한 사람들이 사기에 연루되거나 또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나마 중개사가 있기 때문에 사기를 덜 당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나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그 모든 준거 집단을 다 우리가 욕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쁜 사람은 또 어딜 가나 어느 파트에 가나 꼭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나쁜 놈 안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자, 중개 수수료를 놓고 의견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거 좀 많이 들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아파트 값이 싸든 비싸든 중개사로부터 받는 서비스는 같은데 이 비쌀수록 수수료가 올라가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금액이 아니라 건별로 얼마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중개사분들 화내십니다. 금액이 올라가면 사실은 그만큼 신경 쓸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연동해서 수수료가 비싸지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23년에는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22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23년에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매매 거래가 총 37만 3,400건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 중에 직거래가 39,900건이 조금 넘습니다. 전체 거래 대비 한 11% 정도 차지하는데 직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22년에 전체에서 직거래가 한 16% 정도를 차지했는데 23년에는 한 5% 정도 줄어든 겁니다. 23년부터 증여 취득세 부담이 좀 커지고 정부의 편법 증여 거래 조사 이것이 이제 강화됐기 때문에 직거래가 좀 줄어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한편 지역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 당근에 올라오는 부동산 직거래 매물들은요 고가의 아파트도 있지만 거래되는 것은 소액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래 절벽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있는데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휴업이나 폐업을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15,800개가 조금 넘습니다. 폐업이 14,300곳이 넘고요. 휴업은 1,400건이 넘습니다. 자, 매일 공인중개사 사무소 한 45곳 정도가 아예 사업을 접거나 중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23년 12월 작년 12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기준으로 한 11만 5천 곳 정도 됐고요. 22년에는 11만 7천 한 500곳 정도 됐는데 1년이 지나는 동안 아파트 분양가는 올랐는데 중개사 사무소는 2,500곳이 폐업을 또는 휴업을
했습니다. 자, 어떤 중개사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 1년 동안 매매 계약을 한 건도 못했다. 그리고 20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을 했지만 지금이 가장 힘들다. 곁에 모은 돈을 조금씩 축내면서 겨우 버티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년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중개소를 차렸는데 지난 2년 동안 단 한 건도 거래를 못했다. 이런 분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아파트 값이 미친 듯이 폭등했다가 다시 또 하락하는, 또 다시 올라가는, 또 다시 하락하는 이런 사이에 경기가 얼어붙고 중개사분들은 좋았던 적도 있었겠지만 요즘은 참 안타까운 거래 현황들만 보이고 있죠. 주택매매 거래 현황을 최근 연도별로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2021년에는 101만 5천 건 정도가 됐고요. 22년에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50만 8천 건이 조금 넘었는데요. 완벽한 반토막이죠. 23년에도 51만 7천 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2021년 최고가를 찍을 때보다 매매 거래가 반토막이 됐다. 매매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의 가격 안정만이 결국 다시 거래를 활성화하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뛰는 집값을 유지해서는 거래가 활발해질 수 없다. 이런 것을 여러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좀 인지했으면 좋겠고 역시 소비자분들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혈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두시면 고맙겠습니다. 표영호TV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표영호TV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값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 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표영호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평짜리 원룸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